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장 내일장의 김보람입니다. 어제장 대회 호재 속에서도 코스피가 상승폭을 키우지 못하고 줄였다는 점 참 아쉽다 말씀드렸었는데요. 역시나 오늘장 하루 만에 코스피는 낙폭을 키우고 있습니다. 국제 유가 하락에 정유와 화학주들 이런 대형주들이 부진한 데다가 외국인과 기관이 함께 매도하면서 하락폭을 키우고 있는데요. 최근 단기 폭등했던 국제 유가는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간밤 다시 하락했습니다. 이렇게 코스피가 계속해서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자 대한투자처로서의 코스닥의 인기는 식을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마디지수인 600선을 돌파했고요. 시총도 160조 원을 돌파하면서 신용잔고 급증에 따른 우려감은 살짝 뒤로 한 채 꾸준하게 상승 흐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600선은 지난 7년여간 계속해서 뚫지 못했던 유리 장벽으로 불렸었기 때문에 오늘의 상승은 그만큼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양시장 분위기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입니다. 현재 코스피는 1949포인트 가리키고 있습니다. 0.6% 정도 하락 중이죠. 일중 그럼 체크해 드릴게요. 자, 어제장 캔들 차트로는 음봉 마감되지 않는지 살펴보시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역시 어제 종가가 시초가 아래에서 형성되면서 오늘장 지수 하락하고 있습니다. 1961포인트에 출발한 이후에 1940선대 후반까지 낙폭을 확대했는데요. 반등하던 국제유가의 하락에 정유, 화학, 조선주 중심의 낙폭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코스피의 앞으로의 상승은 아주 수월하게 진행된다기보다는 조금은 더디게 진행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수급은 다시 개인만 매수로 돌아섰습니다. 개인이 매수하고 있고 기관과 외국인은 팔고 있는데요. 현재 개인 쪽에서 2,300억 원 정도 매수 물량을 늘리고 있습니다. 한편 외국인이 1,500억 원, 기관 쪽에서 850억 원 정도 팔고 있고요. 오늘장 기관 안에서는 투신과 연기금 동반 매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확인합니다. 현재 코스닥은 599포인트입니다. 0.2% 정도로 현재의 상승폭은 크지 않지만 그래도 오늘장 600을 터치했다는 게 중요하겠죠. 정확하게는 6년 7개월 만에 600선 돌파인데요. 일중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600포인트에서 출발한 이후에 600선에 대한 저항을 느끼고는 있지만 장중 저점이 598포인트로 2포인트 안에서 좁게 움직이면서 상승 흐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늘장 코스피 600은 개인이 만들었는데요. 수급 확인해 보시죠. 역시나 기관은 5일째 매도입니다. 외국인도 팔고 있는데요. 기관의 매도 물량이 조금은 줄어들었습니다. 10억 원 정도로 팔고 있고요. 외국인 쪽에서는 247억 원 팔고 있습니다. 개인만 매수하고 있는데요. 매수 물량은 340억 원 가까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양시장 분위기 먼저 확인해 봤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고요. 저는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정확하면서도 쉽게 시장을 풀어주시는 분이죠. 샘플러스 이드코 멘토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멘토님 예상해 주셨던 대로 이제 국제유가에 다시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정폭이 조금 급하게 나오지 않았나 싶은데요. 어쩐지 한번 의견 여쭤보고 싶고요. 매도 의견 주셨던 정유화학, 조선주의 조정폭이 커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수도 그렇고 이들 업종도 그렇고 조정이 어느 정도 나오게 될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어제 새벽에 깜짝 놀랐습니다. 국제유가 조정세가 조금 나올 때가 되었다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조선정유화학 섹터들에 대한 어떤 매도 의견 지속적으로 한 이틀 정도 지속적으로 매도 의견을 말씀을 드렸었죠. 국제유가가 이미 상승하기 전부터 올라왔던 조선정유화학 섹터들
더 이상 국제유가의 상승적인 측면이 서프라이즈적인 측면들보다는 우리 CPR에서는 이미 예측을 하고 대응한다라고 좀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제부터 조선주는 뭐 현대비포조선을 중심으로 해서 정유주들 SK이노베이션 반드시 현재 구간 매도하자라고 좀 말씀드렸는데 어제 SK이노베이션이 한 2% 정도 이상 급락을 하면서 오늘도 한 3% 정도 조정이 좀 나오는 모습들. 결국 정화조 섹터에 대한 매도 타이밍이 일단 정확하게 일치를 하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조정세가 좀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 되겠는데 결국 국제유가의 조정세를 예측을 한 것이 정화조 종목에 대한 어떤 매도 의견을 드린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락이 있으면 또다시 상승이 좀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죠. 눌림과 가격 메리트가 일정 부분 작용을 하게 된다면은 단기적인 눌림 매수는 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어떤 포지션 유효하다라고 좀 볼 수 있고요. 자, 중요한 건 국제유가의 이제 포지션이 되겠습니다. 일단 60불까지의 큰 그림에서의 상승을 좀 예상했었고 그 이후에 54불까지 정도 상승하는 그런 모습들. 결국 어제도 좀 말씀드렸던 것이 단기 저항벽에 부딪힐 수 있다라고 했던 것들이 일단 정확한 타이밍에서 민감한 뉴스가 나와주었다는 것이 조금 중요한 그런 부분이지 않나 싶습니다. 일단 미국의 원유 비축량이 어떤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내용들. 글쎄요, 이미 우리는 조정세를 예측한 그런 상황에서 사실 어제 원유 비축량에 대한 뉴스로 인해서 8% 급락한 상황은 사실 저도 깜짝 놀라웠던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 해서 이제 국제유가의 구간 추가적인 어떤 하락은 나올 수 있겠지만은 어제같이 뭐 한 8% 빠지고 7% 빠지고 이런 식의 급락은 나오지 않을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 조금은 지켜봐야겠지만은 큰 폭의 하락보다는 국제유가의 모습 조금은 진정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21선을 유지했던 항공주들 좀 봐야겠죠. 어제 이 시간을 통해서 좀 말씀을 드렸던 것들이 항공주가 단기 트레이딩을 하기 위한 좋은 구간으로 들어왔다라고 좀 말씀드렸던 것을 기억을 하실 겁니다. 국제유가의 조정을 예상했고 거꾸로 그동안의 국제유가의 하락으로 인해서 상승했던 항공주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우리가 본다라고 했을 때는 항공주들 거꾸로 상승적인 측면을 예상을 할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역시나 오늘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마이너스 전환을 하긴 했지만은 장중에 4% 정도까지 급등이 나왔던 모습. 하지만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음봉을 현재 구한 그리게 되면서 차익 실현 물량의 어떤 상승폭을 유지하지 못하는 그런 흐름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해서 최근에 국제유가의 상승과 하락세가 결국 우리 시장에도 전반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흐름들. 자, 결국에는 이제 지수 이야기로 좀 돌아가 봐야겠죠. 오늘 코스피 지수 0.7%, 8% 정도까지 하락하는 모습들. 글쎄요, 일단 어제 우리 CPR에서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것들이 국제유가의 하락세가 그동안 상승했던 조선정유 화학 섹터들에 대해서 조정세가 나올 수 있다라고 이제 앞에서 좀 말씀을 드렸었고요. 자, 그렇다면은 정화조 섹터에 대한 조정이 나올 때 그때 새로운 섹터가 지수를 받쳐줘야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좀 말씀드렸던 것을 기억을 좀 하실 텐데, 근데 이제 오늘 그러한 부분들이 나오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이 좀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화조 섹터에서 차익 실현이 나옴으로 인해서 지수 전반적으로 특징적인 흐름을 갖는 그런 섹터가 제한되게 나오게 되었고, 결국 그것이 지수 조정으로 이어지는 모습들. 섹터별 수당매가 나와야 될 때 나와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게 되니까 지수 하락폭이 깊어지는 결과가 나오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조정에서도 크게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니다. 하지만 단기 최대 하락폭은 나오더라도 그 폭은 1920포인트 정도로 나올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 하락폭이 진정이 될 때까지는 어느 정도 관망 포지션을 조금은 유지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주식시장의 머니토크, 볼쉣 워크. 결국 돈이야. 말로 떠들어봐야 소용없다라는 주식 격언이 있습니다. 주식시장을 움직이는 에너지는 결국 돈이다. 돈의 흐름을 이해하지 못하면서 주가의 방향도 알 수 없다라는 그런 의미인데, 자, 기관 투자자든 개인 투자자든 프로든 아마추어든 주식시장에 뛰어든 모든 투자자들의 공통된 목표는 돈을 버는 그런 목적이 있겠죠. 주식시장에서 거둔 성과는 철저하게 어떤 그런 수익률에 의해서 매겨진다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돈이 말해준다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결국 그 자금의 흐름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과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는 것이 되겠습니다. 뉴스를 접하고 주식을 살 때 여러분들의 수익률은 어땠는지, 혹은 내가 무턱대고 주식을 매수했더니 생각지도 못한 뉴스가 나올 때 그때 수익률이 어땠는지라고 한번 생각을 한다면 아마도 무턱대고 주식을 매수했던 상황이 더욱더 수익률이 높지 않았을까, 이렇게 한번 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차트는 결국 돈이 만들어주는 것이죠. 차트를 어떤 오차의 범위를 줄여주는 것이지 해결론에 대해서는 조금 개인적으로는 회의적입니다. 결국 심리적인 부분과 경제적인 부분들이 일치를 하게 되었을 때 그때 주시장의 변화가 일부는 감지가 되는 것인데, 중요한 건 결국엔 투자자들의 위치인 것 같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지금 어떤 종목에 어떤 투자를 하고 있고 지금 어떤 포지션으로, 혹은 롱 포지션 혹은 쇼 포지션, 이런 부분들 한 번쯤은 생각을 해서 현재 시장 트렌드에 맞지 않는 종목이라면은 때로는 과감하게 나서야 될 때도 있어야 되지 않나, 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자, 시장은 단기 조정세가 좀 있더라도 우리가 큰 틀에서 접근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국제유가의 반등과 하락, 그리고 그에 따른 소외업종의 반등과 조정, 멘토님께서 예상하신 그대로 시나리오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 업종별 순환매가 빠르게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수가 조정을 받고 있는 건데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920 정도를 바닥으로 예상을 하시고요. 일단 조정이 마무리되기 전까지는 조심스럽게 접근하자라는 전략이셨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이드코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애널리스트에게 듣는다 시간 함께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IM투자증권의 양태준 대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중국의 중앙은행이죠. 인민은행이 어제 저녁에 전격적으로 지급 증비율을 인하했습니다. 최근 경제지표도 부진한 성적표를 내놓고 또 제조업도 위축되는 조짐을 보이다 보니까 선제적으로 은행들을 통해서 돈을 풀겠다라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한국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어떨까요? 예, 우선 중국 중앙은행이 이제 4일 저녁으로 전격적인 지급 지준율을 인하를 하였습니다. 이제 경제지표 부진이라든지 아무래도 제조업 위축 조짐이 좀 나타나기 때문에 좀 선제적으로 은행들을 통해서 좀 돈 풀기에 나선 것으로 좀 보이고 있습니다. 인민은행은 또 이제 추가 지준율 인하에 대한 여지도 좀 남겨놓은 상태고요. 중국 지준율 인하로 인해서 국내 증시에도 좀 적지 않은 영향을 좀 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방향성은 좀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이번 조치로 인해서 한국은행이 추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도 좀 커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당분간 이를 염두에 둔 자금 유입이 좀 이어지고 증시에 좀 긍정적인 좀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슈로는 이제 4거래일간의 연속 랠리를 보여주었던 유가의 급락세인데요. 이는 이제 미국 원유 재고량 증가로 인해서 이제 아무래도 공급 과잉 우려가 좀 불거진 것이 직접적인 영향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대표적인 유가 관련 업종인 이제 항공주가 좀 반등을 하는 모습도 보여지고 있었고, 그에 반해 정유주는 또 하락하는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4거래일간의 연속 랠리로 인해서 유가의 반등을 좀 기대하였던 부분이 다시 한번 좀 저유가로 가지 않겠느냐라는 시각으로 다시 좀 바뀌고 있는 상황이고요. 미국 원유 재고량 같은 경우는 4주 연속 좀 증가세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올해 상반기까지 좀 공급 과잉 현상이 좀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고, 원유 재고량이 충분히 이제 실질적인 감산 효과가 좀 나타날 때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저유가 시장은 좀 당분간 좀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먼저 중국의 지급준비율 인하가 시장에 국내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은 미칠 수 있겠지만 일단은 지켜봐야 할 문제인 것 같고요. 국제유가 아직은 바닥을 확인한 것이 아니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국내 증시 코스피에게는 더 부담이 될 수 있겠는데요. 대응 전략은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까요? 현재 시장은 외국인의 매도세가 좀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특히나 대형주를 중심으로 금융업이라든지 제조업 쪽으로 그 매도세가 좀 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 그래도 이제 뭐 은행주라든지 뭐 자동차주 쪽으로 그 매도세가 좀 몰리고 있는데 이들 업종의 또 기관도 매도를 동참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장 초반에 이제 1970선을 이제 터치를 하였고, 이제 오후 들어서 상승폭을 줄여서 이제 1960선, 1950선까지 지금 내려가고 있는데, 유가 이슈로 주가가 올랐던 조선, 정유, 화학 등 섹터는 상승폭을 대폭 이제 축소하거나 이제 하락 반전에 이제 거래를 하고 있고요. 반면 이제 유통이라든지 음식료 쪽으로 이제 어느 정도 상승폭이 좀 확대가 되는 모습입니다. 따라서 수급에 따라 좀 움직일 가능성이 커지고 있고, 전일이라든지 금일, 이제 거래폭이 큰 외국인 매매의 동향에 일단은 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을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한 상대적으로 이제 강한 코스닥의 움직임에 좀 어떻게 대응을 하는지 좀 고민을 많이 하실 텐데, 아무래도 이제 핀테크, 게임 관련주 등이 시장의 주도주로 이제 부상한 가운데, 바이오라든지 휴대폰 부품 등의 이제 매기가 좀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추가적인 상승세를 좀 이어갈 것을 보고 있고요. 우선은 600선에 안착하는 모습이 좀 보일 것을 보고 있고, 모멘텀 부재에 있는 대형주 대신에 이제 시장의 대안으로 코스닥 시장으로 좀 자금이 몰릴 것으로 보고 있는데, 수익 구간에서의 분할 매도는 괜찮을 수 있지만 투자가 한꺼번에 몰리면서 상승세를 탈 경우 이제 아무래도 신용 잔고에 대한 압박감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 쌓여왔던 레버리지가 한꺼번에 나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규 편입은 좀 자제하시는 것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신규 매수할 때는 아니다. 조심스러운 접근 강조해 주셨고요. 코스닥 시장은 기존에 핀테크, 게임주 관련해서 강세를 보였는데 요즘에는 또 바이오 휴대폰 부품 쪽으로 관심이 쏠리고 있기 때문에 상승세는 이어갈 수 있겠지만 역시나 신용잔고가 부담스럽습니다. 조심스러운 접근, 선별적인 접근이 중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양태준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종목 돋보기 시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샘플러스 김지용 멘토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장 종목부터 AS를 해봐야 될 텐데요. 네. 어제장 주셨던 종목, 급등하는 종목으로 나왔습니다. 영백CM인데요. 네. 영백CM 확인해 보고요. 세종도 이어서 살펴보죠. 알겠습니다. 영백CM 이전에 1월 한 20일경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때 매수에 좀 실패했었죠. 상한가 2번 연속 가는 바람에. 그래서 그 아쉬움을 좀 한번 덜고자 좀 많이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어제 그래도 좋은 타이밍에 좀 잘 기회가 왔었던 것 같고요. 오늘 좋은 흐름 보여주고 11,700원까지 가다가 소폭 밀리긴 했는데 지금 일단 바닥은 좀 다진 다음에 단기 바닥 다진 다음에 좀 거래가 실리면서 다시 상승 추세로 전환했기 때문에 추세는 조금 더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한번 13,000원까지도 기대를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의 그런 반격 그리고 관련된 그런 휴대폰 쪽에서 영백CM의 리니어 전동 모터 쪽에서 국내 1위라고 볼 수 있겠고요. 세계적인 업체고 앞으로 좋은 흐름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 다음 종목 세중은 이 종목은 4,500원 기준 했을 때는 그렇게 부담이 없는 자리고요. 이 종목도 역시 삼성그룹 내 출장이라든가 워크숍 등 여행을 이렇게 담당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갤럭시 S6 출시와 함께 또 출장이라든가 그런 마케팅이 많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행 부분에서 세중의 그런 실적도 지속적으로 개선이 예상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영역업종에서는 굉장히 좀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이 종목도 한 6,000원대까지, 5,000원 중후반, 최소한 그 정도까지는 한번 반등의 여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영백CM은 13,000원대까지 목표가 말씀해 주셨고요. 세중은 최근 여행주들 많이 오르고 있죠. 신고가 경신하면서 강한 모습인데 그 가운데 저평가되어 있다 말씀해 주시면서 목표가 6,000원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머지 종목들도 AS를 받아보겠습니다. 삼진 있었고요. 파인테크닉스도요. 두 종목 지금 흐름이 그렇게 괜찮습니다. 네. 삼진도 소폭 밀렸었긴 했지만 다시 제자리에 좀 올라와주고 있고요. 현재 삼진 같은 경우는 그 스마트 리모컨 전문 회사고요. 스마트 리모컨은 단가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 일반 리모컨 대비해서. 그래서 작년 실적이 굉장히 좋았고요. 근데 지금
예, 주가에 많이 반영은 못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좀 해소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이 종목도 뭐 최소한 8,000원 이상은 좀 가져야 예, 적정 가치라고 너무 지금 할인돼서 예, 거래가 되어 있다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6,500원 기준 했을 때 예, 눌릴 시마다 지금 들어가셔도 상관없고요. 예, 뭐 지속적으로 꾸준히 매수하시면 예, 목표 말씀대로 8,000원대까지 예, 충분히 가능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 두 번째 뭐 파인테크닉스는 LED 조명이 뭐 TV 그런 휴대폰 부품 쪽 생산업체고 최근에 뭐 신고가를 뚫어준 상태에서 예, 굉장히 좀 흐름이 예, 나쁘지가 않습니다. 이 종목도 어제 뭐 3,200원대로 하면 뭐 예, 매수하셔도 괜찮다 말씀을 드렸고 예, 지금도 흐름이 예,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메탈 케이스 요즘에 뭐 추세 그런 휴대폰의 추세 메탈 케이스가 적용이 확대되면 될수록 뭐 파인테크닉스한테는 굉장히 이게 좀 기회로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네. 주가도 서서히 계속 좀 올라가는 것으로 예, 확인이 되고 있고요. 뭐 조만간 이 종목도 워낙 좀 지금 저평가된 것이 이제 정상화되는 네. 예, 지금 과정이고요. 올해 뭐 PR 뭐 10배 정도 적용했을 경우에는 뭐 5,000원 뭐 이상 예, 5,000원에서 6,000원 거기까지 뭐 볼 수가 있는 예, 종목이라 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먼저 살펴봤던 삼진은 목표가 8,000원 그대로 유지하시고요. 파인테크닉스는 지금도 매수가 가능하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PBR 10배 정도만 적용을 시켜도 목표가는 5,000원 이상 충분히 가능하겠습니다. AS 여기에서 마무리하고요. 오늘의 관심 종목 들어보죠. 예, 오늘도 뭐 대부분 이제 처음 보는 종목들이실 겁니다. 일단 네. 첫 번째 종목은 필록스라는 종목입니다. 네. 필록스는 이것도 좀 LED 업종인데, 그 일반적인 LED가 아니라 그 산업용에 특화된 그런 LED 조명 업체입니다. 영업이익률은 뭐 8%대로 그 LED 쪽에서는 LED 뭐 적자나는 게 태반인데, 네. 예, 영업이익률 8% 업계 뭐 최고 수준을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뭐 작년에 3분기 만에 이미 2013년도 실적을 초과 달성한 지금 상태고요. 2014년 뭐 PR 뭐 4분기 실적은 아직 안 나왔지만 PR 적용했을 때 9배 정도 거래가 되고 있고요. 2015년 지금 뭐 그런 실적 성장세를 감안했을 때 PR은 7배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어제 뭐 종가 기준 했을 때, 예, 뭐 지금도 상관없고 2,200원 밑에라면, 가격 메리트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목표 주가는, 제 개인적으로는 한 전고점 2,460원대만 뚫어주면, 거의 뭐 3,000원도 가능하다고 좀 말씀을 일단은, 1차 목표가는 뭐 전고점 부근인데, 2,300원까지도 예,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종목은 오늘 굉장히 좀 흐름이 좋은데 J콘텐트입니다. J콘텐트리. 최근에 뭐 조정을 많이 받았고요. 그 중앙일보 계열의 컨텐츠 유통 및 그리고 또 메가박스의 또 2대 주주입니다. 최근에 뭐 메가박스 관련해서 매각 이슈가 좀 발생이 되고 있고요. 이게 뭐, 좀 부정적으로 작용해서 주가가 좀 많이 밀렸는데, 그렇게 뭐 볼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메가박스 수익 이렇게 반영이 되면서 실적이 굉장히 예, 많이 좋아졌고요. 그리고 최근에 뭐 JTBC 뭐 드라마나 그러면 예능 같은 거 보면 뭐 예, 굉장히 뭐 공중파 이상으로 뭐 고퀄리티를 갖춘 것들이 좀 많이 예,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뭐 조정을 충분히 받고 올라오는 상태이기 때문에 예, 지금 뭐 저항성도 21선 저항선을 뚫어준 상태고요. 예, 거래도 실리면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추세는 좀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지금도 매수 가능합니다. 3,535 매수 가능하고요. 예, 여기서 뭐 눌릴 때 예, 계속 예, 뭐 추가적으로 비중을 확대하는 것도 예, 좋을 것 같습니다. 목표 주가는 4,500원 예,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종목은 자 이니텍이라는 종목입니다. 이니텍 이 종목도 좀 생소하실 건데. 이 종목은 뭐 보안 관련 업체고요. 뭐 공개키 기반 구조의 어떤 인터넷 뱅킹 보안 사업을 좀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국내 최초로 인터넷 뱅킹 서비스를 좀 시작을 했고요. 예. 공인인증서를 대체하는 그 웹 보안 및 데이터 베이스 보안 솔루션을 예, 갖고 있고요. 최근에 뭐 보안 중요성부가 매년 뭐 10%에서 20% 예, 꾸준하게 지금 성장을 예, 이어가고 있고,
최근에 뭐 부각되는 어떤 핀테크도 결국에는 그 핵심은 보안이 안 되면 이거는 성립이 안 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이니텍의 어떤 그런 역할이 앞으로 더 증가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저점 대비해서 좀 오르긴 했지만 어떤 뭐 성장성이나 그런 부분 감안했을지에 뭐 정말 좀 돌파 안착도 충분히 가능하겠고요. 뭐 목표 주가는 뭐 6,000원 뭐 기준으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6,000원 기준으로 6,000원 뭐 여기서 뭐 조금 이렇게 비중을 처음 사셨다가 밀 때마다 조금씩 확대하는 그런 쪽으로 가시면 되겠고요. 목표 주가는 7,500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종목은 뭐 누구나 다 아는 종목입니다. 좀 대형주고요. 유한양입니다. 유한양이 뭐 자타공인 국내 뭐 넘버원 뭐 제약사라고 할 수 있겠고요. 뭐 존경도 많이 받는 그런 기업이죠. 국내 뭐 제약사의 고질적 문제라고 할 수 있는 리베이트 문제로부터도 이 유한양은 뭐 좀 자유롭습니다. 그 리베이트 영업이 아니라 그냥 제품, 기술력 그런 걸로 승부하기 때문에 그런 걸로부터 좀 자유롭고요. 그리고 2014년 사상 최초로 영업이익이 아니죠. 그냥 매출이 1조 원 달성이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현재. 그리고 최근 뭐 2년 내에, 근데 주가는 최근 2년 내에 거의 뭐 바닥권에 좀 있습니다. 조금 봐도 바닥권에서 좀 많이 오르지도 않고 그런 상황인데, 어제부터 좀 거래가 좀 시작되기 시작했고요. 21만 5천 원을 목표로 적절히 좀 매수 관점에서 좀 느리긴 하지만 굉장히 좀 안정적이고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한 21만 원까지 한번 좀 기대를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종목 모두 전략을 세워봤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김지용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중국 증시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유한타증권의 정윤성 PB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말씀하시기를 중국 정부가 증시의 조정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하셨었는데요. 역시나 어제 중국인민은행에서 지급준비율 인하를 단행했습니다. 은행을 통해서 이제 돈을 풀겠다, 선제적으로 돈을 풀겠다는 의지인데요. 중국 증시가 오늘 2%대로 급등해서 출발을 하더라고요. 지금은 어떤지 한번 살펴주시고요. 은행주들의 반응도 궁금합니다. 예, 먼저 예상했던 대로 우선은 정부는 역시나 상해 종합지수를 이쁘게 만들고 있다라고 결론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이 밀렸을 때는 지준율 인하, 또 금리 인하, 그런 것들로 인해서 계속적인 유동성을 공급을 하고요. 급등했었을 때는 급등에 대한 우려 표명, 또한 정부 규제, 또한 증권을 할 때 신용에 대한 규제, 그런 것들로 인해서 정부에서는 상당히 차트를 만들고 있는 상해의 가장 큰 세력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도 장중한 때 2.4%까지 올라갔다가 현재는 플러스 1.3% 조금 소강 국면인데 다시 지금 뭐 급등을 좀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뭐 은행주들 우선은 지준율 인하하면 사실은 은행주들이 가장 좋은 모습이죠. 오늘 장중한 때는 뭐 한 5% 넘게 올라가다가 현재는 중신은행, 흥업은행, 초상은행 3%, 공상은행, 중국건설은행, 농업은행 1%대의 강세 움직임입니다. 오늘 눈에 띄는 점은 증권주인데요.
초상증권이 9.8%, 화태증권 4.6%, 중신증권, 해통증권이 3%대 강세 움직임이고 또 보험주들도 중국 인수보험, 중국 태평양보험 3%대 강세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금 금융주들이 조금씩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 가장 눈에 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한 IT그룹인 동영그룹과 성동부 박사 같은 경우는 10%대의 상한가 움직임, 또 이번 시간에 추천 종목이었던 항천정보나 북경영호소프트 같은 경우는 4%대의 강세 움직임 있습니다. 네, 중국 증시 분위기 먼저 확인을 해봤고요. 이어서 후광통 관심 종목 알아보죠. 예,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제일트랙터입니다. 제일트랙터 같은 경우는 우선은 가장 다음 주에 어떤 이슈가 있을 가능성이 크냐면 농업 쪽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주는, 특히나 정부에서 투자가 들어가는 쪽에 대한 그런 호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다음 주에는 농업 관련주들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중에서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제일트랙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용 중장비라든지 판매업체고요. 특히 이쪽 같은 경우는 트랙터 위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농촌에서 우선 농사 지으려면 트랙터가 가장 기본적인 기계라고 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농업 쪽에서 특히나 도시화로 굉장한 이동이 있으면 그 인구에 대한 노동력을 대체해 줄 만한 트랙터가 필요하기 때문에 제일트랙터 같은 경우는 막대한 수요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 농기계 보조금 정책이 1월 29일 날 발표가 됐었는데요. 여기에 따라서 농촌에서 트랙터를 살 때는 상당히 앞으로도 정부에서 막대한 보조금이 있기 때문에 농촌에서는 기본적으로 한 대씩은 다 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앞으로도 제일트랙터 같은 경우는 이거 외에도 중장비 쪽으로 계속적으로 포트폴리오를 그리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모습을 예상이 되고요. 제일트랙터 외에도 신강, 광농이나 융음통용 이런 농촌 쪽 관련주들 같은 경우도 한번 눈여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중국 정부가 강조한 농업발전 정책에 따라서 이제는 농업 관련주가 부각을 받을 것이다 예측을 하시면서 오늘 제일트랙터 말씀해 주셨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정윤성 PB와 함께했고요. 이어서 수익의 재구성 함께 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선재 멘토입니다. 자, 시장 분위기는 현재 코스닥이 600입니다. 600.45포인트요. 네, 600이 넘었어요. 자, 그리고 코스피는 50을 살짝 내려오는 포인트, 49포인트 후반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코스닥이 600을 갑니다. 제가 보는 거의 상단 포인트 600 정도의 심리적인 저항선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 더 갈까요? 어떻게 될까요? 자, 어제 이제 제가 호주의 금리 인하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중국에서도 또 보여줄 것이다 라고 얘기 드렸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맞춰버렸네요. 이건 좀 운이 좋았던 것 같고요. 자, 그러면 국내 증시 어떻게 될까요? 저는 궁금한 게 코스닥 600에서 계속 넘어갈 건가, 그게 참 걱정입니다. 갔으면 좋겠는데 이게 또 대차도 그렇고 신용도 그렇고 만만치가 않아요. 신용 물량 자체도. 그런 부분이 조금은 불안하다. 그리고 또 코스피 그 종목들의 한 30% 이상이요 어닝 쇼크였거든요. 그러면 하청업체들이 많은 코스닥 같은 경우가 그 실적에 대한 불안감 자체가 분명히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 영향을 고스란히 받아서 지수에 반영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조금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급하게 현 구간대에서 코스닥 종목을 따라가시는 것 자체는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어요. 천천히 잘 보시고서 대응하시기를 좀 당부드릴게요. 자, 저희가 이제 수급 100점주 시작하기 전에 문자번호 안내 항상 해드리죠. 013-3366번에 0110번입니다. 아래 번호로 연락 주시면요, 최대한 빠르게 상담을 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급 100점주 보겠습니다. 자, 수급 100점주입니다. 두산인프라코어, GKL, SOL, 농심, 인터파크 준비했는데요.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두산인프라코가 현재 6% 이상 급등 중에 있습니다. 아, 정말 잘 갑니다. 갈 때가 됐나요? 조금 뭐 관심 있게 봤던 종목 중이기도 한데 이전에 참 좋아했던 종목이에요. 이 자리를 빌어서 여러 번 수익을 냈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차트를 같이 볼게요. 이때 참 많이 수익을 내드렸어요. 기억들 하실 거예요. 여기 추세에 맞춰가지고 매수 사인을 여러 번 드렸었고 이때도 먹었었고 이때도 먹었었죠. 네, 수익을 많이 냈습니다. 올라서 팔고 올라서 팔았어요. 그리고 깨지고 난 이후부터는 이때부터는 제가 관심을 안 가졌죠. 네. 그리고 나서 최근에 다시 급등하는데 밥캣 효과가 좀 본격적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밥캣. 자, 어떻게 될까요? 오늘자 수급 보니까 외인이 14,000주, 기간이 49,000이 아니고요. 49만 주입니다. 기간이 49만 주, 약 50만 주가량을 싸그리 매수를 좀 해주고 있는 포인트입니다. 정말 많이 사는 거예요. 최근 들어 수급 보자면 기관들이요. 끝도 없는 매수량을 보여주면서 주가를 끌어올려주거든요. 더 올라갈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조정 받고서 또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근데 언제 팔아야 되죠? 항상 쉽게 말씀드립니다. 산 친구들이 끌어올리면 그 친구들이 팔면 주가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기간 매도 나오면 떨어지는 거죠. 그 전까지는 계속 올라갈 것이다. 기관들이 몇 주 이상 매도가 나오면 이거 팔아야 될까요? 두산인프라코 20만 주 이상 매도 나오면 팔아야 되겠다.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자, 그 다음은요. GKL입니다. 그랜드 코리아 레저라고 이제 알고 계실 겁니다. 자, GKL, 파라다이스, 강원랜드, 뭐 이렇게 JB 어뮤즈먼트 등 카지노 관련주죠. 자, 파라다이스의 주가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파라다이스는 실적이요. 좋지가 않대요. 네. 제가 불안했던 부분이 바로 이거였죠. 정리를 했잖아요, 파라다이스를. 왜 정리했습니까? 뭐 한꺼번에 팔았다? 그런 이유도 있었지만 파라다이스를 뭐 오전 방송이나 정리했던 것은 오후 방송이나 수익이 많이 나지 않았던 정리했던 것은 실적 불안감 1분기는 마땅한 실적이 나올 건덕지가 없어요. 역시나 불안했죠. 그래서 좀 정리했었는데요. 잘 맞았던 것 같고요. 자, GKL, 그랜드 코리아 레저 같은 경우도 급등합니다. 근데 급등을 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 잘 올라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 근데 수급 오늘 굉장히 좋아요. 외인이 3만 주가량, 기관들이 5만 주가량 매수가 들어옵니다. 최근 들어 수급도 외인의 매도에서 매수로 전환됐고요. 기관들까지 매수가 들어옵니다. 자, 더 올라갈까요? 가능성? 네, 있어 보이네요. 어디까지 갈까요? 그건 저도 몰라요. 하지만 파라다이스가 워낙에 실적이 안 좋았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반사익 측면도 좀 있는 것 같고요. 주가가 좀 많이 밀린 상태에서 반등을 주는 포인트이기 때문에 수급을 보더라도 상승은 나올 수 있다. 근데 기간 매도 나오면 이것도 끝이다. 기간 매도만 조심하시면 됩니다. 자, S-오일이 오늘 이렇게 올라갈 줄 몰랐어요, 제가. 네, 플러스로 바뀌었거든요. 어제 이제 S-오일 말씀드리면서 어제 유가 말씀드리면서 유가가 빠질 거다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오늘 새벽에 보니까 유가 급락이 나왔어요. 굉장히 많이 밀렸습니다, 유가가. 그런데 S-오일 버티네요. 참 아이러니합니다. 시가 대비해서 시가는 많이 하락하기 시작했죠. 3% 이상 급락 시작했는데 지금 현재 플러스권이에요. 근데 보니까 끌어올린 친구들 보니까 기관들이 끌어올립니다. 외인하고 같이요. 자, 외인이 현재 59,000주 보겠습니다. 59,000주 매수 들어와주고 있고요. 기관이 23,000주 매수 들어옵니다. 네, 많이 들어와요. 자, 최근에 수급사항 보자면 기관들이 좀 매도가 나오죠. 요거 지금 수익 실현이 하고 있다는 소리거든요. 근데 기관이 오늘 얼마나 샀어요? 기관이 많지 않아요. 많지 않고요. 외인이 물량을 받는다. 외인이 주가를 끌어올린다 보시면 돼요. 최근에. 그 외인들이 또 계속 사 들어올 것이냐?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좀 횡보가 필요합니다. 종목. 횡보가 나와야 됩니다. 내일 다시 밀릴 수 있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제가 봤던 포인트는 이 추세에 좀 하단 부분 맞춰서 5만 3, 4천 원까지 봅니다. 여기 내려왔다 올라가면 참 좋겠지만 뭐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있어요. 어찌됐든 제가 보는 판단은 현 수급은 페이크다. 조정이 나온 이후에 다시 올라갈 수 있다.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농심이 들어오더군요. 농심이 주가가 최근에 굉장히 강해요. 보실게요. 자, 차트를 보자면 자, 농심이 현재 오늘 5.8%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차트를 좀 볼게요. 얼마나 더 올라갈까요? 어제 뭐 그저께 계속 올라갑니다. 갑자기 올라가요. 갑자기. 크게 당겨볼게요. 농심을 크게 당겨보니까 참 큰 바닥 포인트가 나오죠. 정말
몇 년 동안의 바닥 포인트가 거의 현재 가격 구간이었어요. 보통 이제 대형주들은 이렇게 큰 바닥권들이 몇 년에 한 번씩 나오는 바닥이 나올 때마다 주가가 반등을 꼭 줍니다. 네. 안 주는 그런 종목은 제가 기억에는 몇 개 없었던 것 같아요. 웬만하면 거의 다 줘요. 반등을 많이 줘요. 항상 많이 줘요. 네. 반등을 바닥에서 확인되는 종목들이 있죠. 꼭 반등을 많이 주더라고요. 자, 농심 같은 경우가 또 이제 수급 상황을 같이 보자면, 자, 수급에서도 오늘장 외인의 매수세와 기관들의 매수세가 들어오는데, 사실 이제 외인의 매수세, 기관의 매수세가 탐탁지만은 않습니다. 오늘장 보자면요. 볼게요. 외인이 13,000주가량이고요. 기관이, 네, 이건 뭐 그냥 1,000주 장난이다 볼 수 있고. 자, 그간의 수급 상황 보자면, 외인이 갑자기 오늘 물량을 확 끌어올려줍니다. 근데 기관은 또 그렇지 않아요. 사긴 하는데 오늘 재미는 없는 모습이에요. 근데 양매수가 들어오긴 합니다. 최근에 수급이 좀 바뀌긴 해요. 개인만이 팔고 나가는 모습이 보이니까 그 모습은 긍정적이라는 거죠. 주가가 더 올라갈 수 있긴 한데 한계가 다 온 것 같아요. 한계가. 네. 한계가 온 것 같습니다.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마다 제가 부정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어쩔 수가 없어요. 한계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조정 나온 이후에 올라가거나 아니면 천천히 다시 내려오거나 둘 중에 하나 같아요. 일단 조정은 나온다. 그래서 역시나 조심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인터파크가 최근에 잘 갑니다. 인터파크가 천천히 다시 올라오고 있어요. 인터파크는 잘 아시겠지만 12월 실적이 가장 좋아요. 11월도 그렇고 왜 실적이 좋죠? 뭐 티켓 매매도 그렇고 뭐 요즘엔 여행도 인터파크로 많이들 가시죠. 인터파크 여행도 그렇고 다 좋아요. 항상 뭐 레저의 중심에도 있다 표현할 수가 있는데요. 차트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차트를 보자면 볼게요. 많이 밀렸어요. 그간 이렇게 많이 밀린 상태에서 반등이 좀 나오는 건데 치워볼게요. 주가 포인트가 원래 요 그림에서 라인이 원래 맞춰져 있었던 자리였는데요. 그쵸? 여기서 깨고 내려갔어요. 와장창 깼습니다. 자, 그러면 작년 언제입니까? 언젠가요? 여기가 10월 전까지만 해도 요 하단 라인에 맞춰서는 참 매수하기 좋았던 때가 수차례가 있었어요. 그리고 상단 라인은 평행하게 항상 제가 라인을 잡는다 말씀드리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올려보자면 그래도 요 정도 라인은 맞춰볼 수가 있었죠. 자,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다시 내려오고 횡보란 이후에 다시 반등을 주는데 횡보라 보기에는 분위기 자체는 조금 상승 쪽 분위기를 타는 것 같습니다. 천천히요. 또 올려볼게요. 항상 라인은 빨리빨리 새로 잡으셔야 돼요. 그럼 이게 고점인가? 그건 또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이걸 라인에 대해서는 새로운 라인을 그려야 됩니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치워버릴게요. 그래서 바닥 라인이 높아져 가고 있는 게 맞습니다. 수급 볼게요. 최근 들어 수급이 기관들이 연이은 매도가 나오는데 주가가 빠지지 않는다. 개인이 받쳐주는 것도 아니고 수급이 굉장히 꼬여있는 상태인데 느낌은 상승적 분위기를 타고 있다. 자, 오늘장에 외인이 17만 주가 갑자기 매수가 들어온다. 기관 쪽에서 매수가 별로 없는데 외인이 갑자기 들어온다. 근데 그간 외인의 매수가 좀 강했던 포인트. 외인이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다는 게 결론이죠. 그러면 외인이 계속적인 매수를 당분간 유지하면서 수익 실현하기 위해 좀 더 주가를 끌어올릴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래서 인터파크는 상승 분위기를 탈 가능성이 있다. 대신에 기관 보지 말고 외인의 매도가 나오면 매도 처리해야 된다.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잘 지켜보시길 바랄게요. 자,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상담 종목은 보니까요. GS건설 25,100원에 20% 0833님 보겠습니다. 자, 건설주들 계속 올라가는 중이에요. GS건설도 마찬가지로 좋은 모습을 좀 보여줍니다. 실적도 나쁘지 않은 모습들, 예상치에 부합하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았고 그 상회하는 종목도 많았어요. 건설주들 쉽사리 무너지지 않죠. 자, 주가 계속 올라간다 말씀드리고 싶어요. 조정 나오고 나서도 다시 올라갈 거예요. 걱정할 종목이 아닙니다. 건설주들은요. 삼성, 물산이나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도 한번 조정이 나오지만은 방향을 틀었고요.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도 오늘 조정이 나오지만 그 방향을 좀 틀었다 볼 수가 있어요. 좀 더 상승 분위기를 타줘야 돼요. 정부 정책이 이랬다 저랬다 왔다 갔다 움직이더라도 최근에 계속 나왔던 정부 정책은 어떻게 해요? 긍정적이거든요. 그러면 조정이 단기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지금 너무 급등했기 때문에. 조정 거친 이후에 다시 올라갑니다. 저번도 상담해드렸던 것 같은데요. 다시 조정 거친 이후에 올라갈 겁니다. 조금만 버티십시오. 많이 내려왔어요. 그리고 거의 바닥권까지 확인한 포인트들이 좀 눈에 들어옵니다.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요? 한 3만 원까지는 보셔야죠. 1차적으로는. 그 이후에 다시 한번 고민해보자. 요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다음을 보니까 레버리지 6782님 매수해도 될까요? 말씀드릴게요. 자, 코덱스 레버리지를 보자면 오늘 뭐 1.9% 빠집니다. 지수가 빠지니까 빠진다는 거죠. 자, 코스피에서 2000포인트 가까이 2000이 깨진 경우에서 다시 2000으로 올라가는 경우가 제가 길어봤자 4개월이라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렇죠? 4개월 정도. 지수를 보죠. 차트 보게요. 자, 여기 보니까 이게 2000포인트가 언제였죠? 여기였습니다. 깨지고 내려가서요. 보죠? 한 달, 두 달, 세 달, 4개월에 걸렸어요. 그런데 지금 중국에서 좋은 이슈가 터지고 호주, 나아주 국내에서도 이슈거리가 터지면 지금쯤이면 이제 올라가 줘야 돼요, 사실. 근데 지금 차트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네. 올라가고 있는 중이고 시장에서 지금 코스닥보다는 코스피 쪽으로 관심이 좀 나가고 있어요. 누가 들어와 주면 되냐면 지금 곧 올라가요. 지금 뭐가 문제냐면 수급적인 부분에 있어서 해결이 지금 아직은 좀 깔끔하게 들어오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외인도 그렇고 기관도 그렇고 샀다 팔았다 반복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최근에 서로 굉장히 눈치를 많이 보는 그런 시장인 것 같아요. 근데 그리스 문제까지 다시 한번 문제가 다시 되고 있고 그러면 이번에는 좀 4개월이 좀 더 걸릴 것 같긴 해요. 그렇지만 곧 올라가리란 제 판단을 해보는 게 코스닥의 불안 심리가 가중될 경우 코스피 쪽으로 빠르게 자금들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로 인해서 지수도 반등을 준다. 2000포인트까지는 무리 없이 올라갈 것이다. 그렇다면은 매수를 해도 괜찮겠다. 대신에 절대적으로 레버리지는 단타를 치는 종목이 절대 아닙니다. 중장기 관점으로 대응하셔야지만 돈을 벌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매수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보죠. 아세아 제지 매수해도 될까요? 보겠습니다. 자, 아세아 제지가 7.8%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관심주 중에 하나로서 넣어두고 있는데요. 자, 아세아 제지가 많이 올랐죠? 하단 바닥 포인트 잡아보자면 여기 라인, 여기 라인, 여기 라인이 될 수가 있겠네요. 최근 세 번째 바닥은요. 자, 여기서 라인 또 잡혔네요. 재밌죠? 자, 여기서 올라갑니다. 요 포인트, 이런 포인트 나올 때마다 사실 종목들을 요런 포인트마다 관심권에 넣어두는데 이거는 미처 제가 넣어뒀지만 말씀 좀 못 드렸어요. 관심 종목이 있는데. 자, 주가 올라가고 있는데요. 어디까지 올라가고? 이미 많이 올라간 상태예요. 이거는 이렇게 올라가 버리면은 조정 나와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 조정 나옵니다. 안 나오는 종목 없어요. 굉장히 퍼펙트한 종목이라도 무조건 조정은 나옵니다. 그렇죠? 뭐 대표적인 거. 네. 이거 잘 가다가 조정 나와요. 항상 같은 모멘텀인데 조정 나오고 갑니다. 조정 나오고 가고요. 이번에 조정 또 나올 겁니다. 이거 오전 방식에서 매도 처리했죠? 그저께 매도 처리했습니다. 24%인가 수익 내고 매도 처리했는데 조정 나옵니다. 이거 나온 이후에 이런 식으로 올라간다고요. 마찬가지예요. 아시아 제지도 조정 나오고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급하게 하지 마시고요. 조정 나오고 반등 줄 때 그때 올라가더라도 많이 못 가요. 나오니 올라갈 때 그때 이용하셔가지고 요 포인트에서 매수 부탁드릴게요. 자, 보유 종목이 있는데요.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종목이 아니죠. 죄송합니다. 보유하고 있는 종목인데요. 다음과 같은 수익률을 현재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AS를 해드릴게요. 자, 마이너스가 두 개 나오고 있습니다. KCC가 현재 플러스 0.5% 정도 상승을 하고 있어요. 가까이 상승을 하고 있죠. 이라이쿰도 현재 플러스권으로 바뀌었고요. 삼칠라정 2.6% 가까이 상승을 하고 있고, 광동제약이 마이너스권인데요. KCC는 오늘도 시가 대비해서 많이 올라가는 모습이에요. 차트 볼게요. 요게 조정이 나오면서 갈 수밖에 없어요. 네. 천천히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는 중이에요. 조정 나왔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천천히 갈 거예요. 이러다가 제가 한번 뭐라고요? 튀어 올라갈 수 있다 말씀드렸죠. 자, 오늘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건설주들 실적이 어땠죠? 나쁘지 않았어요. 그쵸? 예상치 이상이거나 예상치 부합했습니다. 자, 그럼 KCC도 기대감이 있겠죠. 나쁘게 나오더라도 올해는 어떻게 해요? 주택 경기 괜찮죠? 그쵸? 재건축 효과도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요즘 불이 많이 났죠? 그에 따른 어떻게? 네, 설비 투자 늘어나게 됩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KCC는 매출이 늘어난다. 그러면 그 포인트에 맞춘다면
홀딩을 해야 된다. 볼게요. 자, 하나 더 보죠. 광동제약 보겠습니다. 자, 현재 1.8% 밀립니다. 자,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기회를 드린 겁니다. 세 종목. 삼천리자전거랑 이라이크는 벌써부터 주가가 뛰기 시작했습니다. 삼천리자전거 실적이 대박을 쳤죠. 자, 광동제약 어떻게 조정 나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요? 다시 갈 거예요. 네. 실적이 좋은 종목이잖아요. 잘 아시잖아요. 꾸준한 종목입니다. 저는 광동제약 시총이 지금 5,700억인데 저는 이 종목 시총 1조 봅니다. 사실. 몇 년 보면 1조 가요. 안 갈 수가 없어요. 가져가면 그냥 돈 버는 종목입니다. 대신에 언제까지? 2016년까지밖에 못 본다. 왜냐? 삼다수가 2017년부터 못 팔 것 같아요. 네. 어쩔 수가 없죠. 제주도에서 자기들이 판다니까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내년까지, 한 올 연말까지는 계속 가져가도 됩니다. 올 연말까지는 잘 수익 내고 나오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요렇게까지 말씀드릴게요. 오늘은 종목이 없습니다. 내일 상황을 봐서 제가 말씀을 좀 드려보던가 말던가 해볼게요. 방송 놓치지 마세요. 하셨죠? 자,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또 내일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요일장 마감을 7분 남겨두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1951포인트로 0.5% 정도 하락 중이고요. 코스닥은 600포인트 가리키고 있는데요. 말씀드리는 중에 기관 쪽에서 2시 구간 현재 매수로 전환했습니다. 123억 원 정도 사주면서 오늘장 7년여 만에 되찾은 600포인트에서 코스닥 마감할 수도 있겠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인사드리고요.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